2016년 12월 19일 당시 당직이었던 사진영상학 전공 3학년 이모 씨가 닫혀 있어야 할 암실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해 기본적으로 암실을 쓰려면 당직에게 허락을 받고 키를 받아야 하는데 그날은 작업이 없던 날임에도 열려 있었던 거야. 그때가 새벽 4시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암실 도어락이 열려 있었어요. 인기척을 느끼긴 했어도 예약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었죠. 열린 걸 보자마자 수상하니까 딱 안에 들어갔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 친구가. 처음엔 그냥 누가 기절한 줄 알았는데 목 졸린 자국이 있어서 알았죠. 아, 죽었구나. 그렇게 경찰에 신고한 이모 씨. 근데 이미 같은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 최초 신고자 음성이 담긴 파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근데 제가 과제를 해야 돼서 뭘 좀 챙기는 사이에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제 도망간 건지. 조금 이상하지? 범행 예상 시각은 오전 3시에서 3시 40분 사이. 최초 신고자의 신고 시각은 오전 3시 42분. 그리고 피해자 친구 이모 씨의 신고 시각은 오전 3시 57분이야. 최초 신고자의 신고 시각이 범행 예상 최대 시간과 2분밖에 차이 나지 않아. 그럼 그렇지. 그렇게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최초 신고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가장 유력한 용의자 선상에 오른 최초 신고자 1학년 윤혜진. 경찰들은 윤혜진 씨를 신문하기 시작해. 하지만 윤혜진 씨의 반응은 놀라기는커녕 정말 평온했어. 피해자와의 관계, 목격 당시 본인의 알리바이 등 애둘러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보는데 줄줄이 대답해.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또 없어. 그러다 경찰은 딱 한마디를 더 던졌어. 당신이 범인이 맞습니까? 그 답은 네, 제가 맞습니다. 응?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신고한 거야? 애초에 범인은 숨길 생각이 없었던 거야. 경찰이 놀라며 사건 정황을 묻자 윤혜진 씨는 거짓없이 이야기를 술술 뱉었어. 당시 피해자 김모 씨를 암실로 불러냈다. 카드키는 훔쳤고 그대로 같이 암실로 들어갔다. 왜 불렀어? 하니까 생일 축하해.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아, 그럼 그 쪽지가 그날은 피해자 김모 씨의 생일이었어. 윤혜진 씨는 피해자를 죽이는 것을 해야 할 일, 즉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야. 실제로 CCTV 증거, 피해자 목에 남아있던 지문을 대조했을 때 범인은 윤혜진 씨가 맞았어. 그렇게 끝이야? 아니,
당연히 경찰도 너무 쉽게 끝난 사건에 의심을 품고 윤혜진 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했어. 근데 뭐가 없어. 자신이 옳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 하지만 피해자와 범인의 친분 관계도 없음. 피해자 친구와 범인의 친분 관계도 없음. 다만 윤혜진 씨는 피해자의 개인사에 대해 세세히 알고 있는 듯 말했어. 피해자의 가정환경을 빌미로 피해자 친구 이모 씨가 피해자를 못살게 굴었다. 나는 그것을 보다 못해 구해준 것뿐이다. 그건 진짜였어? 아니, 피해자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았지만 화목했어. 피해자 친구 이모 씨도 오히려 그런 피해자를 대단하게 보고 도와주는 쪽이었고. 이 모든 건 윤혜진 씨의 망상장애였던 거야. 망상장애가 그렇게까지 된다고? 망상장애는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존재하지 않는 적을 있다고 믿는 피해망상,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관계망상, 배우자가 타인과 간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망상, 타인, 특히 영향력 있는 특정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색정망상,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과대망상이야. 윤혜진 씨는 이 검사에서 관계망상, 과대망상, 색정망상 총 3종류의 망상장애를 진단받았어.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평소 평판이 좋았던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의 친구라고 믿었고 그 친구의 있지도 않은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야. 망상장애 중에서도 꽤 심한 부류에 속하지만 고아로 태어나 홈스쿨링을 하고 대학교에서 조용히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윤혜진 씨의 범행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겠네.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었던 사람도 없었으니까.